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버스 안 부상자 구출을 위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지만 차량 훼손 상태가 워낙 심해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밤 강이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버스끼리 부딪히는 흔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시외버스를 들이받는 이 사고 바로 직전 석촌호수 사거리에서도 택시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같은 날 무려 2차례 걸친 추돌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졌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과속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낸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떨어져 나간 트럭 문짝이 사고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트럭 한 대와 승용차 한 대도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퇴근 차량들이 몰려들며 무척 혼잡할 시간.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1톤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쇄적으로 3중 추돌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대 트럭 중 트럭 1대의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지만 나머지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1명은 사망,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의 충돌 이후 연달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노원구 화랑대 사거리에서 무려 7대 차량들이 뒤엉킨 실중 추돌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 보호대로 응급조치를 받은 운전자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사고 차량에서 걸어 나옵니다. 다른 차량에서도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들을 구조해 부상 정도에 따라 신속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서울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화랑대 사거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상습 전체 구간으로 1톤 화물 운전자가 가속으로 갓길 운행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7중 대형 추돌 사고를 낸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출동해 보니 유고조자가 차 안에 갇혀 있는 등 긴급한 구조 상황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운전자 3명만 가벼운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갓길을 통해 빨리 가려던 트럭이 과속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추돌 사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돌 사고에 비해 그 사고 여파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추돌 사고는 충돌 사고와 달리 여러 차량이 서로 엉켜 일어나는 까닭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껏 발생한 여러 추돌 사고의 통계에서 나타난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음을 봐도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가속을 하지 마시고 차량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룸밀러로 뒷차가 가속을 한다고 느낄 시에는 브레이크 등을 살짝 밟아 뒷차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갓길 운전은 큰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운전할 때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 유지가 필수인데요. 고속으로 달릴 때 뒷차에게 알리는 신호는 가급적 일찍 보내야 합니다. 교차로 근처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뒷차의 추돌에 대비해 되도록이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운전 중 교차로에 정차할 때는 앞바퀴를 11자 모양 정면 방향으로 똑바로 해 만약에 뒷차가 추돌 시 내 차가 튕겨 중앙선을 넘어가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대형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 교차로에 정지할 때는 가급적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두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혹시 뒷차가 추돌할 때 내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져 내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일으킬 수 있는 2차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강서구 외발산동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물상에 쌓아뒀던 폐지 더미에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원인이 돼 시작된 불은 다른 재활용품들은 물론 보물상 안에 있는 가건물 일부까지 태워 소방서 주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서야 겨우 진압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단잠을 깨웁니다. 근본 화재는 공동주택 빌라 주차장 후면에 있는 재활용품에서 일어난 화재이며 저희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불이 훨훨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대가 즉시 수관을 전개하여 껐지만 근본 화재처럼 재활용품에서 탈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한 화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 시간대 주거 공간이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라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순식간에 재활용품 등만을 태운 채 인명피해 없이 바로 진화됐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활용품 적치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내다버린 재활용품이나 생활 쓰레기들로 잔뜩 쌓여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렇게 재활용품을 쌓아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의 화재는 저희 소방대에서는 끄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든 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재활용품을 위험물과 플라스틱 종류, 그리고 종이류, 기타 등등 구분하여서 분리해서 수거해야 되고 또한 관리하시는 분들도 신속하게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방지해야 됩니다. 화재도 무섭지만 화재보다 더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